일본 사람들이 영어 실력이 원래도 별로였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일본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우리 회사 직원들도 보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 하면 영어 같은 건 큰 메리트가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일어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영어만 하고 일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러면 되게 어렵겠지. 취직이 어려워? 어려울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그래서 비자를 준다든지 영주권을 줄 때도 일본어 성적이라든지 일본의 능력을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건배. 일본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있다 치면은 뭘 염두에 두고 가면 도움을 많이 받을까요? 큰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나의 능력을 PR하고 어필해야 좋잖아.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는 눈에 띄는 거를 좋아하지 않잖아. 우수한 건 좋아해. 그 사람이 똘똘한 건 좋은데 너무 욕심을 내서 나는 이랬었고 저랬었고 하는 거를 겸손하지 않다고 봐. 그런 포인트를 파악을 해서 내가 뭐 잘합니다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대지 말한데 결국 그러네, 맞다. 나대지 말라. 나대지 말고. 그건 알겠어.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어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막 어필을 하지 않아도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면 당신이 여태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제일 즐거웠던 게 뭡니까? 제일 슬펐던 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나이대가 더 많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임기응변? 아니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임기응변이 뛰어난지 애가 어떤지 알아요? 다 꾸며서 얘기할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얘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애구나, 대화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자기 PR 해보고 싶은 거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질문해보세요도 해. 질문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얼마만큼 샤프한 질문을 하냐, 여기서도 이제 딱 아는 거지. 또 샤프한데 직설적이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샤프한데 되게 개인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무슨 스캔들이 있는 거를 내가 기사를 막 찾아보니까 있었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질문하지 않는 게 좋지.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는, 너무 이렇게 선 넘는 질문 이런 것들만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의 능력이라든지 소질을 피할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대화나 아니면 실제 업무 능력 같은 걸로 증명을 해야지 막 내가 먼저 나서서 나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하면은 튀는 게 되는 거. 그거 안 좋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들어가서 생활할 때도 내가 도와줄게요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 일단 시간을 두고 보고 신뢰를 어느 정도 쌓으면서 하는 게 좋다. 먼저 가서 내 입지를 정하는 게 좋다. 일본 허세가 없어요? 오히려 허풍을 안 떠는 것 같아. 뭐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뭐 이런. 허풍을 떨었다가 내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런 게 흔하지 않아. 농담이라도. 그렇구나. 들어본 적 없고, 그러면 웃긴 하겠지만 속으로는 진짜 황당한 새끼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하다가도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고. 지금 그런 것도 조심해야 겸손이 되고. 기본, 이거 디폴트고. 그래서 면접했을 때 질문해보세요 그랬더니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연봉이 뭐 어쩌고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도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연봉은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 연봉에 만족을 하니까 그 회사하고 면접을 보게 된 거잖아. 근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큰 면접을 끝내고 이제 인사 담당들이나 부장들, 과장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생각했던 거하고 연봉이 안 맞아 그러면은 나는 거기를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면접 결과 좋았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세게 나갔어도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자리에선 하지 말아라. 윗분들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워라밸도 죄악시예요? 그쪽에서 얘기해주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챙기는 거는 좋지 않다고 얘기. 그리고 뭐 월차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뭐 접대를 받거나 아니면 해주는 상황에서 각각 좀 조심해야 되거나 캐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같은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 뭐 7시에 잡았다 그러면은 거의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려고 하는, 회의도 그렇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일본은 늘 좀 먼저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고, 특히 옛날 상사 같은 경우에는 15분 20분 전부터 바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 나는 정말 그때 너무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거의 20분 전에 가는 거야 나도. 미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르게 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10분?
에서 살짝 5분 사이 이 정도로 시간을 맞추고 가는 것 같아. 뭐 선물을 준비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탁 내놓는 것 같아. 기분 좋으라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되게 또 이렇게 놀래고 고맙습니다는 하지만 놀라는 문화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드린다든지. 한국은 이제 회식 같은 거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고, 회식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저녁 때 술 먹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 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회식 여전히 해요? 일본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는데 접대 문화는 살아있고 주로 저녁에 하지. 점심에 접대한다 이런 거는 시간이 없는 윗분들이라든지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점심에 하는데, 그런데 뭐가 좋아졌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고 술도 못 팔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막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접대하면 2차, 3차까지 준비를 늘 했었거든. 나도 받아. 그러니까 힘든데도 서로 하는 거였어. 근데 그게 1차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변했지. 이제 얘기해보면 술 문화가 바뀌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나도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하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었냐고 하면서 서로 묻는 거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걸 굳이 했어야 했을까라는 얘기도 하면서. 변화는 있는 거네. 있지. 야근 많이 해, 일본도?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윗분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보여주기. 먼저 가는 게 좀 이렇게 편하진 않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렇다고 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아니까 내가 먼저 나가잖아. 우리 부서는 좋았는데 다른 부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렇구나. 뭘 이상하게 부러운 거지. 부러우면서 이제 욕해. 뒷담화를 하시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러더라. 빨리 가는 부서 있으면 욕하더라. 그래, 사장도 그렇고. 성과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는 정예부대라는 그 별명도 받았으니까 일은 정말 잘한다고, 짧게 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닌 거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일찍 가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거야.